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영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도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영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을 지나는 현 시점의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투포트 공항, 항만 시스템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경상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대규모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석유, 가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총인구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활용 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대해 성공 확률이 20% 수준이라며 탐사 분석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가 된 포항제철,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스전 개발 실패 가능성을 말할 때가 아니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8일 한국석유공사, 포항시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한국석유공사 포항 현장 사무소를 지역 내에 설치 운영하고 지역 업체를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 선정과 지역 신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항만 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가스전 개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할 배후 항만으로 가까이에 있는 포항의 영일만항을 두고 부산 신항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스전 개발 시 연간 산업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기반 역시 미약하기만 합니다. 국내에는 울산, 여수,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포항에서 카본 블랙, 무스프탈산 등 일부 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지역 신산업 육성에 대해 협력한다고 담겨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스전 개발에 소모되는 강관 등 시추 물품 조달에 도내 기업을 일부 참여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정도를 두고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마저도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동해 가스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무엇보다 가스전 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경상북도의 강점, 약점, 기회 유기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이라는 기회를 앞두고 계획과 준비 부족으로 그 과실을 울산 등 타 지역의 대부분 빼앗긴다면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동해가스전 개발은 도내 기업 및 연구 인프라 등이 성장하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림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의 지역 신산업과 연계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 연결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은 1968년 포항제철의 등장과 함께 한국 철강 산업의 주역으로 영일만 기적을 일으킨 저력이 있는 경상북도 제1의 도시입니다. 이후 1992년을 시작으로 장장 17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 9월 마침내 영일만항이 개항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관문항으로 북방교역의 거점항이자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영일만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일만항 건설 사업은 착공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소한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반 시설과 항만 배후단지 그리고 여객터미널, 방파제 등 주요 시설의 사업 추진은 마무리 시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1997년 전국 항만기본계획 출입 시 영일만항의 저반시설은 당초 24선석이었지만 추후 16선석으로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고 현재는 7개에 불과한 선석만 준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만기능 지원과 복합 물류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 단지도 2018년 59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되었지만 25%에 불과한 부지만 임대되었습니다. 그 외의 부지는 울릉공항 공사에 사용될 테트라포트 등 갖가지 건설 자재들로 쌓여 있어 항만배후 단지의 분양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2023년 기준 66,975 TEU 수준으로 2019년에 비교해 44%나 감소했고 국내 전체 항만 물동량의 0.2% 수준에 불과해서 북방교역 거점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6월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발표는 영일만항의 확대는 물론 포항을 포함한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서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발표 후 약 석 달이 지난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영일만항의 역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배후 항만 선정 용령에서 부산 신항에 밀려 탈락한 근본적 원인은 초심을 잃은 채 진행되고 있는 영일만항 건설 사업과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영일만항 거점 항만 기능 강화를 내세웠고 영일만항 활성화로 동해안 거점 항만 구축, 항만 배후우지 활용으로 영일만항 기능 강화,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투포트 시스템 구축을 세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간부 회의를 통해 포항 앞바다 요전에 대비해 영일만항 2배 확장 준비를 지시한 바 있어 본 의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향후 추진되는 시추 관련 사업들과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사업들을 발빠르게 선점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과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일만항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배후 항만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 배후 단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민자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 배후 단지에 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더욱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포항시는 지난 6월 영일만 항과 통합 신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항만의 짧은 통관 절차와 상하역의 편리성, 공항의 신속성을 통해 영일만 항의 확대와 물류공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상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2010여 년에서 19년 이루어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천명하고 12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22개 대상 기관 중 34개 목표 기관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치하겠다 밝히고 있으나 지역 선정 등은 정부의 용역 발표 이후에나 추진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을 포함한 8개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등 도내 각 시군 역시 유치를 위해 힘쓰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위해 직원 파견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안했고 이번 달부터 2명의 한국산업은행 직원이 근무하는 등 벌써부터 협력 강화와 이전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3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 시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어 경상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치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홍보활동,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협력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포항시의 경우 환경적 측면, 산업 연계성, 연구개발 인프라 기반 등을 고려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제안을 도지사님께서 수락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었고 두 단체장과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의 사자회동을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합의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임종식 교육감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 시도 통합이 시도됐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이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은 행정보다는 간단해서 향후 진행 상황과 가시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대구시 교육청과의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발빠르게 대처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수장으로서의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문을 던지는 이 현 시점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 추진에 있어 여러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는 시도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특히 교육기관의 장은 통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여 TF팀 출범을 준비하는 등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현재 통합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대구 경북 간 연결성 강화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학령기 부모 자녀 세대의 대구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도내 권역별, 시군별 거점 학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초기에 대구 경북 간 교육 자원이 상이하고 행정구역 경계로 인하여 교육 인프라의 통합적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구 경북 교육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면 지금보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자원의 양과 종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 경북 학생 모두에게 효용이 증대되도록 교육 자원 통합 운영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현황 분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더 나은 도민의 미래를 위해 오늘 한 걸음 더 뛰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중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식 의원님께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 건설 사업 및 통합 신공간과의 연결, 공공기하 이전 관련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고 의회 운영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국회 환경포럼 주최 환경문제 개선 표창, 제15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등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언급해 주신 영일만 배우단지 관련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하면 중국의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 서안을 이을 수 있는 한동해권 중심에 위치한 물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거점입니다. 영일만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8,54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92년 착공하여 23년까지 현재 1조 7,150억 원이 투입됐으며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영일만 배우단지는 현재까지 조성 완료 부지에 7개 업체가 입주하여 입주율 26%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일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영일만 항을 이용하는 화주나 선사 등에 올해 한 20억 규모의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포트세일즈 입주업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배우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의 해물류 환경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해상 풍력 기자재 운송, 중고차 수출 등 취급 화물의 다변화로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국제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일만 국제 여객 터미널의 CIQ 시설 확보로 포항이 국제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일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지난 6월 20일 민생토론에서는 영일만
행당 고속도로 건설의 빠른 추진을 약속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포항 영일만 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갖춘 항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형 항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항만의 핵심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입니다. 접선에서부터 선적 이래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와 센서로 무장한 크레인으로 인공지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포항시와 함께 스마트 물류 재고 관리와 화물 수요 예측 등 AI를 활용하여 미래 산업에 걸맞은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포항 영일만을 한동의 북방 물류 거점 항만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일만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교통인프라 개선은 성공적인 공항 운영과 영일만 항 발전을 위해 필수 조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포항 통합신공항 고속도로는 도에서도 신규 현안을 추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12월 달에 고시합니다. 우리 도는 작년 6월 국토부에 포항 통합신공항 고속도로 반영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주요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경상북도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과 향후 계획, 포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을 집중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가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까지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111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상북도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종자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추가 공무원 유치를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하는 등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전에 탄력이 붙었으나 지난해 7월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또다시 국토부에서 1차 이전 기간 성과 평가가 마무리되는 올해 11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시자를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1차 이전 기간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 거점 산업을 활용한 투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자체, 교육청, 지역대학과 함께 합동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지역의 거점 산업과 밀접하고 파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후 공공기관 이전 시 시군과 함께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각각 유치하는 게 될는지 그럼 혁신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갈는지 아직 정부 방향 안 정해졌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선거 이후에 한다고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에 뭘 간다 다른 지역에 뭘 간다 이거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부산항으로 우선에 갔느냐. 겨울 되면은 포항에서 가는 것보다 부산에 가는 게 날씨 관계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포항시에서도 이해를 했고 저도 이해를 했고 다음에는 포항항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MOU 거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은 담당 국장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철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께서는 도교육청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대책, 행정통합에 대비한 경북 도내 권역별 시군별 거점 학교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감 입장과 행정통합 시 경북과 대구의 교육자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및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북도민들의 복지 정진과 생활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경북교육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통합에 함께 교육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난 그 회견에서 답변 취지는 우리 교육행정 일반 행정통합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처하겠다는 것이었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나오면서 대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대구와 경북 각각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안 내용 중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감사위원회 통합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설치에는 이견이 있어 최종 확정되는 법률안에는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시 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 교육청과는 통합법률안에 대해 서로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향후 통합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전담팀 구성 등 안정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에서 교육 분야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전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사무는 일반 행정과 분리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한 학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대구에서 경북으로 유학 오는 학생이 경북에서 대구 가는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 학교 규모가 큰 대구에 지방교육 재정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 소멸 방지 및 경쟁력 제고라는 통합의 취지에 맞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경북교육은 지금 정주학교라는 비전 아래 학생들이 경북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유아교육 체험센터를 통해 지역별 특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희망학교, 늘봉학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 보육이 조화로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고 중학교는 교과 중점학교 운영으로 학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2.0 12개 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거점 학교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미래교육지구 12곳과 교육발전 특구 13곳을 통해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마을 학교를 활성화하여 교육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의 교육자원 통합 운영에 위한 교육청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를 지금도 대구와 협력해서 공동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고
각각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여 교육 및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계기로 경북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임종식 의원님께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관련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 도약하고 포항 영일만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나아가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전을 탐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보존하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를 탐사하기 위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석유공사에서는 금년 12월 탐사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의 직간접적 경제산업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는 2천조 원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과거 동해가스전의 경험이 글로벌 해양 브랜드 수주 성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해양 브랜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앞한답니다. 또한 동해 심해가스전이 개발되면 석유 및 가스를 처리할 대규모의 육해상 플랜트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경상북도가 원자력, 수소,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에서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18일 한국석유공사 포항시와 지역발전 의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9월 5일 한국석유공사의 포항협력사무소가 개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석유, 가스 개발 단계별 핵심 산업과 전후방 연간산업, 관련 인프라의 확보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일환으로 포항 영일만 항을 에너지 생산 플랜트와 탄소 중립 항만, 환동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조성해 가기 위하여 포항 영일만 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스 처리 플랜트와 원유 비축 저장 탱크 등 영일만 에너지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는 한편 수소 복합 터미널과 해상 풍력 지원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해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LNG 인수기지와 LNG 벙커링 터미널 등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기술 지원을 통해 가스전 개발이 지역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